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지난해 말 130개 유럽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예상대로 25개 은행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키프로스,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프랑스 소속 25개 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지난달에 6년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9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비로 0.2% 증가한 46만 7천 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현지 시각으로 24일 하락했고 금값은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1.08달러 하락한 배럴당 81.01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금값은 달러와 약세 영향으로 올랐습니다. 이날 금값은 0.2% 오른 온스당 1231.8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과 렌트 프리쳇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미국 경제연구소에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0.76% 상승한 16,805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0.69% 상승한 4,483선에서 S&P 500 지수도 0.71% 상승한 1,964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은행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짙어진 데다가 미국의 경제 지표까지 부진한 탓에 하락했는데요. 독일 지수 0.66% 하락한 8,687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도 0.47% 하락한 6,388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0.69% 하락한 4,128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은 상승 마감했고 유럽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김동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손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가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글로벌 증시는 또 좀 미국과 유럽이 상반된 흐름을 보였죠.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유럽하고 미국 증시의 상관 관계는 워낙 달러화의 강세, 유로화의 약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과거 이제 글로벌 증시에 보면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유럽 증시도 상승하는데 이제는 반대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는 이제 미국 증시 상승하면 유럽 증시 약세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싸움, 경쟁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상승은 유럽 증시 약세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주가는 상승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떴어요. 다우존스 지수가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많이 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거의 1,000포인트 정도 떴어요. 거의 한 7% 정도 떴다 이렇게 봅니다.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S&P 그리고 반도체 지수 같은 거 다 떴어요. 떴는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 못 뜬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 증시를
제가 뭐 계속 찾아봅니다. 왜 이러냐 볼 때 이제 제가 볼 때는 기관과 외국인은 이제 선물하고 옵션 포지션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들을 이제 잡으려고 개인들에게 이제 미끼를 던져 놓고 있는 저번 이제 10월 달하고 똑같은 그런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뭐 저 친구가 자꾸 와 선물 옵션 이야기 하나 이렇게 하지만 그 다 관계된 연결된 부분 그리고 지금 주가가 못 드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리고 원화의 약세 그리고 수출 드라이브 이런 건 전체적으로 볼 때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주식이 이제 고의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1950포인트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50포인트 가까이 가기만 가면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은 통속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기관들이 외국인 창고에 넣으면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산 소식이 있는데 이제 개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개인들이 사지를 않아요. 사지를 않으니까 이제 외국인 돈 먹은 거. 여기 사실 껍데기만 컴퍼니만 외국인이고 속은 기관입니다. 이쪽이 이제 사줘야만이 그 다음에 한번 내렸다가 추가적으로 내렸다가 한번 올리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기관과 외국인들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어쨌든 자업자득이 아닌가 하는데 제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이제 저번 10월처럼 우리 개인들의 선물 풋옵션 매도 요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프리미엄이 하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이제 우리 개인들이 여기서 한 700억, 한 7만 개 정도 매도 쳤다가 한 1200억 돈 잃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우리 개인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안 걸려요. 안 걸리고 개인들이 전부 상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콜옵션, 풋옵션, 그 다음에 선물 뭐 전부 다 상승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안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은 올라야 되는 타임인데 안 오른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선물이 245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있지 않을까. 지금 245 저항이 심각하거든요. 245 저항을 연 스트레이트로 3일 했는데 오늘까지 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45 넘어가면 개인들이 조금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계속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금 심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여러분 뭐 가장 기초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볼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는데 일단 최고 단위는 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의 상승은 이제 시대 조류에 시대 조류다 이렇게 보는데 기관가 아무리 눌러도 시간이 좀 걸릴 뿐 이제 주식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그 무료 해외 선물 강좌를 특강을 했는데 뭐 조금 뭐 잘못돼 가지고 못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10시에 무료 해외 선물 특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많이 연락을 주시면 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10시에 토요일 날 또 한 100여 분 정도 너무 많이 오셨는데 오늘 또 앵콜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오늘 저녁 10시 해외 선물 특강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무방합니다. 지금 서울경제로 켜놨으니까 여러분들 서울경제 아프리카 다 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이 대응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방하는 서로 어려울 때 서로 부딪히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방에 서울경제나 아프리카로 다 접속하시면 다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무방하니까 여러분 다 오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코스닥은 제가 경고했죠. 200 이쪽 위쪽에서는 한번 음봉이 날 것이다. 근데 이 주가가요. 코스닥 이렇게 떴다가 음봉이 이렇게 한번 나버리면 먹었던 거 싹 다 토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제일 문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여러분 현금화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공격적으로 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예, 선물의 주식 업종의 이제 일목균형표를 보면 이제는 굉장히 안착합니다. 기준세라든지 안착적인 모양이 굉장히 보입니다. 아직까지 주가가 조금 불안한 거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 선물 차트가 조금 불안해요. 아직까지 선물 차트가
선행 스펜2의 움직임이 아직까지 불안하고 그리고 전환선이 본격적인 움직입니다만은 이제는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 자체가 뭐 큰 폭의 상승은 없겠지만 상승 트렌드의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또 지수가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 증시가 큰 폭이 떴는데 우리가 상승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누르다가 한번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행구름의 붉은 구름, 이 선행구름의 붉은 구름은 주가가 상승할 때 이 상승할 때 떨어질 때는 꼭 음봉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벽에 낙서 사건이 생겼어요. 너희들 싫어 이런데요. 저하고 똑같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싫으면 국회 가서 낙서를 하겠습니다. 조금 자각해야 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마음 놓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고 있어요. 치고받고 한다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개인들이 이럴 때는요. 2대1에 절대 못 이깁니다. 2대1에 못 이기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매매 안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 개인들이 2판 4판식으로 옵션에 굉장히 돈을 많이 갖다 넣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지금 합쳐가지고 150억, 외국인들도 400인데 우리 개인들이 550억씩 2판 4판식으로 지금 옵션에 사고 있는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먼저 하면은 거기에 무덤을 깔고 거기에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금요일날 강한 주식가를 보면서 제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일본 역시 1% 상승하고 상해 증시는 0.0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큰 음봉 장대를 냈어요. 참 글쎄요 언제까지 주식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뭐 앞으로 더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해외 증시를 해야 된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 특히 기관들이 뭐 연금공단이 수백조 갖고 있는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국제 원유가라든지 금값, 국제 원자재값의 하락, 그리고 저금리, 그리고 원화의 약세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절대 나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조작이 심한 부분이다. 저는 분명히 상승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일단 11일 2평 안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11일 2평 안착.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올라와야 되겠죠? 현대차도 10일 안착했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 현대차, 삼성전자 두 종목만 제가 볼 때는 좋다면 주식은 아주 좋은 그런 부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대차의 이 가격대 그리고 삼성전자의 120만 이하의 가격대 이 가격대는 너무 해피한 가격대다 이렇게 봅니다. 뭐 물론 그런 부분은 아니다 보거든요. 뭐 물론 흑자가 줄었지만 절대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주식을 물론 돈이 없겠지만 사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은 여러분 평균 가격에서 1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뭐 선물도 누르는데 글쎄요, 뭐 눌러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주식은 상승 트렌드로 저는 간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같은 길을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상해종합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안 영향을 줍니다만 그래도 상해 증시는 전고점을 뚫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 증시 보시면 일본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와 같이 떨어졌다고 반등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못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인위적이다. 누르면 누를수록 주식은 올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나쁘게 보지 마시라 이렇게 봅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납니다. 미국 증시 엄청난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가장 이제 소외감이 이제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많은 주식이 뜨는데 소외감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한국전력을 엄청 샀죠. 제가 볼 땐 자존심일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뭐 큰 매수가 없습니다. 매수가 없다 이렇게 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없어요. 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스닥은 전체 볼륨에 대해서 사자가 너무 없다. 이걸 인지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서히 여러분 11월 만기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11월 만기가 다 돼가는데 현재는 우리 개인들이 먹고 있습니다. 60억 먹고 있는데 지금 분포도를 보면은요. 개인들이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246 넘어가면 그때부터 손실 나기 시작해가지고 248 되면 거의 돈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외국인은 제가 볼 때는 계속 돈 잃는 부분, 옵션은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금융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투신이 외국 기관하고 이 개인이 투신이라는 것을, 이 말은 뭐냐면 투신이 개인 계정에 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똑같습니다. 이 마인드가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투신이 상승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상승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돈을 챙긴 다음에 바꾸겠지만 일단 특히 투신 기관들이 지금 주식을 상승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들이 더욱더 개인들이 올감이 빠지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한번 봤을 때 주식이,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도 주가가 미국 증시가 뜨고 글로벌 떠도 우리나라 안 뜨고 호재다워도 안 뜨는 이유가 전부 이게 파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생 영향을 너무 하는 것은 기관들의 너무 큰 손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소에서 돈 먹기 힘듭니다. 돈 먹기 힘든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굉장히 끈질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저는 분명히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 매수하기에 블루칩 사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주가 뜬 다음에 어제 금요일 날 주가 아침에 뜨니까 뭐 뜨면 뜹니다. 빠지면 뭐 뜨면 빠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는 안 되거든요. 주식 자체 누가 투자라고 해서 제가 볼 때 투기입니다. 투기는 위험과 어떻게요? 수익은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남들이 다 싫어한다 할 때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 자리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오늘 저녁 밤 10시에 해외 선물 특강 아예 오픈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료 방송 공방하니까 서울경제로 많이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은 상승 트렌드고 누가 뭐래도 분명히 상승합니다. 하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꿋꿋하게 기다리시고 코스닥은 여러분 순환 매때 본전 이상 오시면 현금화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천놈 신창원입니다. 네, 그동안 꾸준히 현금화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대표님께서 이제는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증시는 상승 장세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수가 단기 저항선에 좀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또 지수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파트로는요, 장중 9%까지 급등하는 등 보유주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시장과 보유주들의 대응까지,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죠. 지수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지속적으로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에서의 기간 조정,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일정 부분 1950에서 60포인트까지의 반등이 예상이 일단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그 반등이 기간 조정으로 21선을 우하향하면서 이 21선을 그냥 우하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조드렸던 것이 정상 후약의 패턴이 나오면서 이평선들을 끌어내리면서 수렴 후에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나 한 방에 돌파하지 못했던 지수 때, 글쎄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다우지수 급등한 걸 보고 상승을 예상했던 개인들이 따라서면서 크게 한 방 먹었던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고요. 특히 이제 조선주들,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그리고 건설주들, 화학주,
뭐 여타할 것 없이 그동안에 신저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에 대한 저가 메리트로 인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들. 그것이 결국에는 개인과 기관, 외국인들의 세 주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역시나 1920포인트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 신저가 종목들에 대한 저가 메리트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주에 상당히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에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이죠. 28일과 29일에 FMC 회의 결과, 그러니까 양쪽 하나를 연기하냐 종료하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우세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양쪽 하나를 종료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또다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 변동성이 아니라 지수의 밴드인 것 같아요. 2011년도부터 숱한 그런 악재도 불구하고 지지가 나와주었던 60월 봉선. 이 60월 봉선이 사실은 이제 이번 달에 지수를 끌어올림으로 해서 캔들의 몸통을 조금 더 60월 봉선에 안착을 시키면서 다음 달에 캔들의 시작이 이 60월 봉선 위쪽에서 시작이 돼야 상당히 좀 안정된 구조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번 주에 이런 글로벌적인 이벤트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악재로 지수가 하락하는 포지션들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전면 일단 포트 재정비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방과 하방 모두 전부 열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을 할 때도 이제 바닥인지 알고 들어갔다가 지하실이 있다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사실 이제 바닥은 어떤 캔들과 차트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외생적 변수, 그러니까 글로벌 호재나 악재적인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글로벌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더불어서 모든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상황들이 캔들에 나오는 것뿐이지, 이것을 이제 바닥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어떤 캔들과 지수 밴드를 예측한다는 건 사실상 조금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반드시 상방과 하방을 열어두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예상했던 대로 지수가 이제 일단은 옆으로 기면서 우하향하는 모습, 그리고 21선을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 흘러가고는 있지만은, 이 21선을 터치한 이유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한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적인 부분만 놓고 시나리오를 좀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중장기적인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면서 이 60월 봉선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수가 좀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언급하지 못했던 종목이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이은 연상한가에 이은 금요일에도 6% 장중 급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함께 따라다니는 파트론이 금요일장에 코스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장중에 9% 넘는 그런 급등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1% 상승 마감한 것과 같은 그런 이치로 21성 돌파형이 좀 나와주었다가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는 모습이었죠. 사실 금요일에 급등한 이유가 이제 단순 저가 메리트에 대한 부분인지 다른 부분으로 상승했을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파트론을 강조드리면서 재료적인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였습니까? 물론 이제 저가 메리트도 있겠지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4라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엣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 이미 갤럭시 노트 4는 이제 지난주 뉴스에서 출시 한 달 만에 450만 대를 돌파했다는 그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나 미국의 소비 시즌에 판매량의 가속도에 불을 지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작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금요일에 9% 상승시킨 주요 수급 주체들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시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물렸던 개인들은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그동안의 매집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하나하나 시나리오에 맞게 주가의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파트론도 5주 만에 주봉상 양봉 포지션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도 함께 5일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11선을 안착을 하면서 지수와 흡사한 그런 모습으로 기간 조정을 하면서 21선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상단 저항이 조금씩 꺾이면서 수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사이에 갭들이 그만큼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와 더불어서 호가를 조금만 수급 주체들이 건져줘도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증시 MACD 오실레이터나 RSI 이런 보조 지표들이 음해서 양전하는 사람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는 그런 구간이지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양전한 이후에 음전을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힘든 구간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일단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오늘은 5일선 지지 후에 안정권에 들어오는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선의 터치 후에 그 이후의 주가 움직임을 우리가 한 번쯤을 신중하게 예상을 해보면서 28일과 29일 이후에 FOMC 이후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사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께서는요, 이번 주 시장 전망과 보유주였죠. 파트론까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